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정훈 교통운영관님께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1월 2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따릉이 회원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통보받은 후 우리 시는 즉각적으로 내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제 2월 5일 서울시설공단이 지난 2024년 6월 따릉이 앱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2024년 7월에 이미 확인을 했는데 시 보고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개인정보법 34조 등에 따르면 유출을 인지하고 유관기관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께 당연히 알렸어야 되는데 당시 지금 그런 사실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받지 못하는 바람에 그 책임 있는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는 지금 그 당시 유출 확인건에 대해서 현재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추가적으로 이제 경찰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추가적인 어떤 그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그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비상 대응 센터하고 피해 접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결과 그때 24년 6월 이후에는 뭐 추가적인 그 추가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된 것이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그 피해 접수 관련해서도 의심 사례라든지 접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까지 그 신고된 접수 건수는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시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과거 정보 유출 알고도 별도 조치 없이 묵인된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정보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쭙니다. 그리고 정보 유출 후 확인 또는 미확인 2차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 신고 접수센터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피해가 발견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대책을 좀 준비하실 계획인지도 함께 여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이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이제 관련 정보나 중간 점검 같은 거 받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도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제 묵인 사유는 사실은 이제 24년 6월 당시에 그때 6월 28일 정확하게 6월 28일입니다. 그 8일부터 30일까지 그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되는 그 사이버 공격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그 장애 신고가 다운이 한 80분 정도 됐습니다. 그때 그 따릉이 그 페이지가.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장애 신고는 저희한테 하고 뭐 행자부 관련 부서 사이버 행자부의 그 디지털 안전 상황실 여기에서 이제 장애 신고는 했고요. 그때 이제 그 개인정보 유출 사항은 그 당시에는 이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그 지금 저희 서버가 이제 KT 클라우드에 지금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분석 보고서를 7월 18일경에 이제 시설관리공단에다 제출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좀 유출이 확인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7월 18일 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이거를 이제 시에 이제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묵인해서 이제 그 후에 그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조치는 못 취했고요. 다만 이제 장애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그 서버 증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안 강화 조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이제 그 당시에 바로 이제 취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상 대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례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피해 그러니까 유출 건수는 사실 확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항목이 유출됐는지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오면 경찰에서는 아마 이제 그 명단이 있는 것 같은데 수사 통보 결과가 오면 저희가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면서 이제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보안 관련해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정보 보안과도 있고 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이제 점검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요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별도로 보안 관련해서 따릉이 보안 관련해서는 지금 컨설팅 용역을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그게 나오면 보완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의사결정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데 당시 시설공단에서 이 내용을 어디까지 보고 받은 건지 그러니까 시설공단 이사장이 관련 내용을 알고도 서울시에 보고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그냥 관련 내용을 묵인한 건지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는지 여쭙고요. 그리고 사실관계 내용을 또 듣고 싶고 두 번째는 그게 맞다면 이거는 그 업무방해 같은 걸로 고소고발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관련 내용을 그냥 경찰에 통보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자료에 고소고발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관련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한 이제 시에 보고 안 하고 이제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이제 그러니까 지금 경찰 조사가 이번에 해킹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가 이미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피의자를 최초에 이제 이게 확인된 게 그 경찰청에서 사이버 범죄 관련해서 다른 건으로 범죄자를 잡았는데 이분 컴퓨터에 따릉이 관련 정보가 있어서 저희한테 그게 이제 사실 확인차 이제 문의를 한 겁니다. 이런 정보가 있다 문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인지를 한 거고 이 수사는 지금 경찰에서 경찰청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지금 아마 오늘 피해자 조사 시설관리공단도 피해자 조사도 받을 거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건도 추가적으로 이런 유출을 지금 확인을 했다 그 당시에 7월달에 그런 것까지 지금 통보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으로 지금 이게 어느 뭐 보고가 어떻게 됐고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더 이제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통보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런 통보를 할 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이라든지 요 보고 안 하고 묵인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일단 추가 수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관련된 사건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네. SBS 윤나라 기자님.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 SBS 윤나라 기자입니다. 24년에 들어왔다는 그러니까 질문 세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24년에 들어왔다는 디도스 공격이 따릉이를 특정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KT 클라우드를 공격했는데 그 와중에 따릉이가 같이 공격을 받은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KT에서 전달된 그 보고서 내지는 그 해킹 사실을 시설공단에서 전달받은 사람이 그게 누군지까지는 밝히지 못하더라도 어느 급에서
그거를 받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라고요? 그러니까 KT에서 예. 그 정보 유출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시설공단에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전달받은 사람의 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사 통보 이제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뭐 몇 명이나 누구에 대해서 통보를 하셨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게 따릉이 대상 공격이었는지 KT 서버 전체에 대한 공격인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당시에 그 KT에서 그 분석 보고서 관련 내용은 그때 이제 담당자한테 일단은 그쪽 담당자끼리 이렇게 저 담당자가 받은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 당시 실무자라는 말씀. 네, 실무자급에서 받은 걸로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이제 애초에 보도자로 낸 이름 외에 6개가 아이디 그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6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분석 보고서에 이렇게 좀 유출된 것이 좀 확인된다라는 내용은 있고 그다음에 그 시점이 그 디도스 이제 그때 공격 시점이 2024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그때 거를 분석을 했어요. 이게 그때 트래픽이 이제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서버가 다운됐기 때문에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분석 그 이유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고서상에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제 건수 유출 건수 관련해서는 그거는 사실 저희가 그건 객관적 팩트로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이제 경찰 수사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건이냐, 그 다음에 각 개인별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느냐. 왜냐하면 아이디하고 전화번호는 저희가 필수로 100% 다 받고요, 정보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4개 정보는 이제 선택적으로 받거든요. 다 있지가 않아요. 100% 다 가입자라도. 그래서 그 상황이 있고 그 외에 지금 6가지 외에 사실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정보가 더 유출되냐 하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하여튼간 그 보고서상에는 없는데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경찰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자 수사기관 통보라고 하셨는데 그 관련자가 몇 명인가요? 수사기관 통보된 관련자. 지금 그러니까 저기 개인정보 보호의 신고라든지 지금 수사기관 통보하는 거는 지금 이제 한 오늘 내일 중으로 할 거거든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신고하는 거는 바로 오늘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관련해서는 그 지금 할 거고 저희가 좀 아직 지금 그거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지금 확정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 이제 이게 보고가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관련자들 그때 이제 담당 실무자가 받았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이제 그 윗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정돼서 지금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예. 헤럴드 관계 박병국 기자님. 질문 2가지인데 그 KT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수위가 어느 정도 들어 내용이나 양이나 이게 지금 따릉이 관련한 부분만 써 있는 건지 그리고 이를테면 그 이제 국장님 확인은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얼마 정도 유출됐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건지 혹은 이거를 뭐 경찰에 이런 데 신고를 해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건지 그리고 2번째는 그 지금 여기 보면 서울시 내부 조사 과정에서 이걸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 개보이도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네. 개보이도 같이 이제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건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조사하면서 그 문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개보이에서도 지금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분량은 한 10페이지 정도 되고 아까 거기 안에 있는 정보는 말씀드렸듯이 아까 6개 항목
아이디, 그다음에 이제 뭐 주민번호, 그러니까 아이디, 휴대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체중, 생년월일, 요게 6가지입니다. 요 6가지가 유출이 된 걸로 확인을 한 거고, 몇 건이 유출된 거는 안 나왔고요. 이제 그 부분은 다만 이제 뭐 공격을 많이 했다. 그 6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그 접속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디도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다수 IP를 이렇게 저기 동원해갖고 가상으로 동원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공격을 해서 이게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거를 다운시키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는 추정을 한 거고 그 당시에. 근데 이 디도스 공격을 했다고 이게 또 정보 유출하고 바로는 또 연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디도스 공격으로 그 당시에는 사실 관련해서 자격 조치만 신고하고, 그다음에 KT에서 이제 그게 확인이 됐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그 신고를 지금 안 한 거고, 그 후에 조치가. 보고서에 추 절차가 나와 있어요. 이거를 어떤 절차를 밟아라. 아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안 업체 KT 클라우드 서버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KT 클라우드에서 저기 용역을 준 보안 업체에서 담당자가 이제 그쪽 담당자한테 서로 이제 잘 아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한번 좀 분석을 해달라, 이제 이런 상황으로 저희는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조치나 어떤 행정적인 내용은 없고, 이 공격 관련해서 이제 그 사실 사항만 지금 적혀 있는 거고요. 네, JTBC 이자연 기자님. JTBC 이자연이고요. 그 공단 측에서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의뢰 수사 의뢰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보고를 안 한 데 대해서 시에다가는 뭐 구두로라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팩트 체크가 안 돼서 내부자가 이제 어디까지 알고 있고 뭐 누구까지 보고됐고, 사실은 그게 이제 저희도 그 부분들을 이제 100% 이제 신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나중에 좀 수사 결과나 뭐 여러 저 결과에 의해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박창규 기자님. 네, 서울경제 박창규 기자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KT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서울시설공단에다가 내용을 보고를 한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을 서울시에다가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일종의 이 보고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이 내용에서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시설공단이 확인을 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이제 문제 삼으신 건데, 그럼 이 보고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령 뭐 시설공단으로는 보고서가 왔을 거고, 그러면 시설공단이 서울시에다가 보고서라든지 뭐 문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제출을 보고서 내용을 첨부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뭐 문서로 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구두로 한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문서로 들어갔을 때 이 내용이 없었어, 말하자면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어라고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그 내용을 시설공단 관리자가 뭐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거나 가공을 했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건 경찰 수사의 부분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조사를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무엇이 문제가 있다, 어떤 부분들이 누락됐다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누락이 됐다라는 걸 확인하신 건지 그걸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28일 그 공격이 있었을 때는 이게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되고, 그다음에 이런 장애가 있었다. 아까 82번 다운됐고, 요 관련해서 뭐 보안 강화 조치를 하겠다. 그거를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행자부에도 관련 사실을 장애 신고로 보고를 한 겁니다. 보고를 한 거고,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7일 날 그 KT 분석 보고서가 이제 공단으로 전달됐고, 그럼 공단에서는 그거를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까 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지 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하고 거기가 이제 사실 정보관리 주체 정보관리자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하고 우리한테도 이제 그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보고 조치를 사실 안 해서 저희가 이제 시에서는 인지를 못하고 이제 지금까지 좀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사실은 유출 사실이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올 거라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도 시에서는 어쨌든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진행된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확실히 제가 이제 단어는 못 드리고요.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제 공단에서 그 당시 이제 담당자 분이라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 보고가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디도스 공격이나 이걸로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다 보고는 안 됐다 이 정도 선까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 YTN 양일학 기자님. 안녕하세요. YTN 양일학입니다. 그 사실 오늘 그 피의자로 공단 측 담당자 그 조사 통보받아서 조사 받으러 간다는데 누가 됐는지 특정이 돼서 보고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몇 명인지 뭐 몇 급 정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 한번 다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나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면은 관련자들이 공단의 내부에 쭉 있다면 사실상 아직 조사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증거인멸로 시도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뭐 감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직무배제라든가 후속 조치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조치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경찰에서 지금 피해자 조사로 이제 오늘 이제 시설공단에 출석 요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공단이 피해자, 공단이 피해자잖아요 지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예. 보고 안 한 사람 피의자가 아니라 예, 피해자. 그러니까 당초 이제 유출건에 대해서 피해자로 조사를 오늘 지금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 관련해서 지금 저희도 이제 어제 확인을 했고요. 어제 지금 요 사실을 확인을 했고, 이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사실만 이제 지금 확인한 상태고, 추가적으로 뭐 경찰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직무 배제나 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있고요.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뉴델리 김승원 기자님. 네, 지금 피해 창구 운영 중이시라고 했는데 어떤 정보가 얼마나 나갔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또 보통 이제 개인정보 유출되면은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알려지기 때문에 피해가 즉각 인지가 좀 되는데 이건 시점과 인지가 지금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어떻게 의심하고 신고하면 될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출 자체에 대한 보상은 뭐 이렇게 유출된 사람들 하면 되겠지만 피해 신고, 피해가 발생해서 이제 배상해야 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먼데 그런 걸 어떻게 챙길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일단은 지금 보상 관련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그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개인정보위원회에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했고요. 지금 그 상황이고, 이제 어차피 이 경찰에서 사실은 이게 명단이 확정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이제 좀 진행된 부분이라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피해 의심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공지를 했고요. 그런 정황이 경찰청에서 이제 통보가 왔고 관련해서 이제 따릉이 뭐 이런 걸로 뭐 메시지가 오거나 뭐 이럴 때는 좀 신고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좀 한 상태입니다. 전자신문 박종진 기자님. 네, 전자신문 박종진입니다. 일단 우선 하나만 먼저 여쭐게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신고 의무는 서울시설공단에 있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보 관리자가 시설 관리. 네, 그럼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산하기관에 이제 이런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보고 매뉴얼이 없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 1년 반 이상 좀 은폐한 걸로 보이는데, 일단 지난주에 자료 나온 걸 보면 27일에 경찰에서 통보를 받았고 29일에 이제 관계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서울시가 공식을 발표를 했는데 좀 시차가 나잖아요. 이 좀 딜레이가 생긴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또 지난주에 450만 건이라는 그 유출 숫자는 좀 어떻게 나온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일단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침해 사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 후에 보안 강화 조치 일부 진행했다라고 하셨는데, 좀 어떤 보안 시스템을 도입했고 좀 어떤 그런 좀 성과 아니면 좀 이제 어떤 걸 강화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27일, 29일, 30일 요건은 그 보고 과정은 27일 아마 16시에 그 경찰청에서 통보를 했고요. 서울시에 17시 정도에 이제 왔고, 저희가 이제 그 내부 사실 확인을 거쳐서 29일 날 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30일 날 전체 그 신고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안내하고 조치를 한 거고요. 그때 이제 시장님께서 그런 바로 공개해라, 공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조치들을 해라, 그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질문이 지난주에 450만 건 숫자 어디서 나온 거죠? 450만 건은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24년에 그때 회원 수가 우리 따릉 회원 수가 45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만약에 6월 28일 날 유출해서 된다면 최대치가 이제 450만 명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로 근거로 해서 기사도 쓰고, 일부에서 또 경찰청에서 일부 아마 기자분들이 취재를 해서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6개월 침해 피해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그 당시 이제 그 6월달에 그 공격이 있고 나서 이제 보안 뭐 방화벽이라든지 관련해서 이제 보안 제출을 했습니다. 하고 했고, 지금 요건이 알려진 다음에 사실 이제 개인정보위원회라든지 뭐 경찰청이라든지 뭐 기존에 좀 유지가 필요하다. 이제 그 수사하고 조사하면 이게 확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세한 조치 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 안 하신 분 질의 하나만 더 받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국일보 오세훈 기자님. 네, 그 개인 정보 처리 주체가 저 서울시설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법적 책임 주체는 이게 서울시가 어디까지 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법인인 공단이 일단은 1차적인 그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서울시가 이 뭐 도의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겠지만 뭐 법적인 책임도 이게 어디까지 물을 수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개인정보 주체는 그 시민들이고요. 개인정보 입력한 사람, 여기 시설 관련들은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관리자로 돼 있고요. 이제 법적인 책임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이게 개인정보 이제 관리자가 지금 지도로 그 개인정보
개인정보에서는 지금 지도록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 책임은 그거는 이제 뭐 관리 감독 책임, 저희가 이제 감독 기관이니까 관련해서 이제 관리 감독 책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관련해서 뭐 법적으로 이 부분들은 사실 그거는 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